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네, 저 사이바르라고 합니다. 사이바르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경매 물건 많이 보셨죠? 요즘 많이 보긴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재밌는 소스를 갖고 오셨나 궁금하네요. 오늘 가지고 온 물건은 공유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물건인데요.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은 공유자가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숨은 노력을 한번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손을 봐서 아주 좋은 가격에 가져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좋은 가격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그 정도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노력의 흔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물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은 그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3 타경 53623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지목은 전입니다. 지금 2번 유찰됐고 3번째에 돼서 매각이 되었는데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로 해서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이 물건을 보시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또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하나 갖다 뒀어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말도 안 되지만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해가지고 확인 요망 뭐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엮이기는 싫어서 항상 모든 걸 저렇게 다 써주기는 해요. 꼭 불분명.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맹지는 아니에요. 대상 물건 서축으로 노폭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전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일단 도로도 붙어 있으니까 조금 컨디션 자체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일단은 지분 매각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이 공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 신고를 했어요. 지금 그 나머지 지분권자가? 네. 그런데 분묘의 존재 여부 및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불분명함.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분묘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은 무조건 신고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겠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신고 접수, 신고하였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저런 거 한 줄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입찰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채권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그거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없다. 없다.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같은 그런 권리가 없다고, 그 권리에 관한 부존재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또 서류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위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대출이 안 나오죠, 또. 그런데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이 금액대가 돼버리면 대출 안 나오면 잔금을 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황상으로 봐더라도 농지가 이게 맞나? 그리고 여기에 묘지를 쓴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온 뒤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점이 있나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분묘 소재라든지 아니면 유치권에 관한 어떤 뭐 플랜카드나 이런 거를 봤으면은 현황조사 같은 데다가 써줘요.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감정평가서상에서 못 본 것 같고, 이게 또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진 상태에는 없는 경우라도 신고서가 접수됐으면은 일단은 접수가 됐으니까 법원에서는 신고서가 들어왔다라고 고지만 해주는 거고, 판단은 입찰자가 알아서 해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입찰자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보자가 진입하기는 꽤 어렵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일단은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나부터도 내가 초보자라고 하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컨테이너 유치권 진행 중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붙이면 내가 설령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것은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공유자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지. 열심히 노력은 한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유치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만, 진짜의 경우는 그리 많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제가 그냥 경험상 이 바닥에서 그냥 필드에서 봤을 때 20% 안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가짜란 얘긴데, 저 사진상으로 놓고 보면 어때 보여요? 저거는 뭐 그냥 봐도 가짜의 향기가 물씬 나는 이제 그런 지금 형태로 해놨는데, 저런 걸로 쫄지는 맙시다. 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분묘기지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를 뮤즈로 보기에는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 사진을 놓고 분묘기지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어설퍼 보여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농지인 것도 맞지만 저 상황을 놓고 보면 농지로 계속적으로 이용할 그럴 땅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주변이 대지와 전, 잡종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 땅을 온전하게 자기가 취득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봐요. 맞아요.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저걸 갖다가 공장 용지로만 다시 바꿔서 창고를 놓더라도 일단은 지가는 상당히 상승한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필코 좀 싸게 먹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물건이에요. 자,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으로 보면 감정가 대비 지금 66%, 한 1억 이상을 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운시켰는데, 그렇죠. 공유자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셈이죠? 성공한 셈이죠. 네.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공유자가 가져간 물건이에요. 근데 공유자가 저 정도 노력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좀 취득하려면 저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정도 노력하면 가격 빠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내가 입찰을 보겠다 하면은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그냥 유치권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싸게 이제 가져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보니까 아주 전통적인 수법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아주 전통적인 수법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봤는데, 반대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